근데, 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이 저조한 대중교통 이용률과 교통체증 그리고 주차공간 해소에 기여를 하고자 이 내용을 조금 적어봤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고 자동차를 제외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시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환경,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시민 모빌리티 마일리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냐면 강남구 관할 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이동수단,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 도보 등을 통해서 결제 및 이동을 하는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고요. 이 마일리지는 관할 지역 내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에 대한 결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결제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정차 등 이제 우선 주정차를 부여하는 우선순위 등에 대한 혜택을 좀 제공해서 일반 사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그런 혜택들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왜 근데 이렇게 이동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공용주차장을 결제하는 걸 포인트를 넣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진입을 할 때, 그 강남 안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날은 차가 정말 필요한 날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장소를 조금 더 그동안 쌓아놨던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의 결제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만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등급 같은 많이 활용한 사람들을 등급 상향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운영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도보라든지 이용하는 대중교통들을 통해서 그런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와, 그리고 강남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결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와 광고 수입 등을 마일리지로 제공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 강남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매칭 사업처럼 구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8대2라든지 7대3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강남에서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강남 구민만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과 강남 구민 등 강남 지역 안에서 생활권을 갖는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구축 비용은 1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10억 잡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는 약 연 10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한 8에서 7억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 비용은 그 플랫폼을 다 이용했을 때 광고 수익료라든지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8에서 7억 정도를 이제 민간 회사에서 지원을 하면 그만큼에 대한 구 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 이제 20에서 30%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운영 기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할 예정의 사업입니다. 네, 기대 효과인데요. 네, 아까 발표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을 위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률을 좀 증가시켜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기반 시설을 더 만들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률 및 교통 분담률을 증가시키고 교통 혼잡 해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주최 측에서 주신 기본 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목차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그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남구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팀에서도 이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강남구가 전동 킥보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500대 정도를 저희 강남에 지금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로, 그리고 이제 지금 강남이 아무래도 보도가 넓고 이제 출퇴근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역에 오기 전에는 이 전동 킥보드를 볼 때 애물단지로 거의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진짜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민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누가 이 일을 역할을 감당할 건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잘 핑퐁 쳐서 저희들이 갖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저희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인데, 아까 이제 그 강사님이 오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서울시 따릉이 사업 같은 게 잘 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 전동 킥보드를 한번 관리를 가져와 봤고요. 지금 아까 교수님 물어보셨죠. 저희 강남에 전동 킥보드가 몇 개나 들어와 있냐, 이렇게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보시면 가장 인지도가 있는 킥고잉 같은 게가 한 600대 정도, 나머지 뭐 이제 시범 사업으로 50대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각자의 사업체다 보니까 전부 다 서비스하는 웹이 다 틀립니다. 어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어떤 거는 2개 다 되고, 뭐 이렇게 각자 다 서비스하는 게 다 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법제화되지 않은 거는 뭐 둘째 치고, 법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공소에서도 상당히 이제 손 놓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보도에다가 아무렇게나 놓고 가도 저희들이 수거해 올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자전거 통행의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웹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다 각자의 6개 웹에 다 각자 들어가셔가지고 전동 킥고잉이 우리 구정 앞에 있나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없네? 그럼 빠져나와서 싱싱은 있나? 싱싱 보고 없으면 고고싱은 있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공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 구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테란노 주변에 지하철 4개 주요 구간에다가 저희들이 전동 킥보드 거치대를 15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GPS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물 기반 센서를 둬야 되는지까지는 저희들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따릉이 같은 경우는 GPS로 이제 구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치대에다가 이제 센서를 다 심어서 이제 전동 킥보드가 거치대에 딱 들어가면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 통합 웹에서 딱 들어가면 전동 킥보드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어느 회사가 있는지가 좀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따릉이가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킥고잉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전동 킥보드에다가 GPS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들 전동 킥보드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아시면 자기네 화면을 열고 여기 저희들이 제공하는 화면을 열면 자기네들 전동 킥보드가 거치대가 아닌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는 거를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거나 빨리 저거 치워라고 말했을 때 거치대에다 갖다 놓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들은 통행권을 당연히 확보받으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전동 킥보드 회사들과
그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전동 킥보드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그 데이터 중에서 시종점에 대한 데이터만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종점을 가지고 되면은 그 어떤 구간에 따릉이나 어떤 구간에 전동 킥보드가 가장 많이 다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한다던가 환경을 정비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전동 킥보드 거치대에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따릉이 같은 경우에 통신비 포함하지 않고 한 24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비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잡아서 그 150개 아까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4억 5천,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 이제 그 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효과는 이제 이용량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구간별로 이제 보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공용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을 잘 관리해서 보행 환경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퍼스트 모빌리티 허브가 되다입니다. 목차는 등장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 배경, 정의, 현황, 현 실태, 활성화 및 문제 해결 방안, 전략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서울은 평균 1시간 반일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자동차 수, 높아지는 도시화율로 서울은 고통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끊김없는 이동, 즐거운 이동에 대한 유혹이 생기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는 스마트한 미래의 교통 서비스로 전기를 동력을 주로 1, 2위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포드 회사의 써니 마드라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 체증이 심해지며 주차난이 발생하면서 근거리를 오고 갈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 근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로 전동 킥보드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입니다. 저희 강남구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0년에 20만 대 이상의 판매 대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에는 1,500대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으며 주로 강남 상구에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는 이렇습니다.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자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도 주행에 따른 사고 증가,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최근 4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가 극악수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조어로 킥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라니가 귓가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킥보드가 갑자기 도로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킥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및 활성화 방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키면서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고요. 첫 번째는 전동 킥보드 업체 간 공유 거치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주행 환경 확보, 세 번째는 법규 및 제도 개선, 네 번째는 관광산업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 거치대 조성입니다. 현재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업체별로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 킥보드 거치대를 설치한다면 무질서한 난립으로 거리의 미관을 저해할 것 같아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강남구와 업체 간 협약을 통해 통합 공유 거치대를 구성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 공유 거치대에다가는 강남구 마크와 또 업체 간의 마크를 표시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고
설치는 이제 킥보드 업체 예산으로 거치대를 설치하고 그 대신 저희는 공공도로 점유율을 면제함으로써 강남구 예산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킥보드는 어떤 그 자기 목적지와의 근접성을 최우선시로 하기 때문에 거치대의 이격거리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있는 따릉이 거치대 근처나 뭐 많이 지금 주차되고 있는 구간을 위주로 공유 거치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중교통인 지하철역, 버스장 주변에 우선 설치합니다. 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중심과 허브인 중심과 스포크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서 끊김없이 어떤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아무데나 주차하는 게 문제거든요. 거치대 주차하지 않고 이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강남구에서 어떤 에코 마일리지가 있어요. 이게 또 친환경 그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에코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에코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그 마일리지를 공공주차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는 또 그 거치대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그 업체에서는 GPS를 통하여 수거할 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걸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 요금을 할인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파리마켓이나 뭐 아이스크림점 프랜차이즈 업계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럼 쿠폰을 받음으로써 그런 업체에서는 또 이용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마트 같은 데를 보면 그 카트를 이렇게 100원씩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증금을 이제 넣게끔 해가지고 거치대 주차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에 환불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치대 주차를 유도하는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행 환경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뭐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은 이미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4차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및 인도 활용 및 정비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자전거 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22개 노선 98km의 자전거 도로에 킥보드가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및 이용 가능 구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끊어진 현상이 많은데 이거를 보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구간도 있습니다. 인도인데요. 지금 저희는 법적으로 그 킥보드는 차도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법이 개선되면 자전거 도로는 허용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인도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세계 평가 1위 구간인 싱가포르에서도 인도 주행을 지금 법제화하여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는 시속 25km까지 허용하고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좀 인도폭이 좁아서 그렇게 허용할 수 없는 구간에는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겁니다. 속도를 한 15km까지 하고 그것보다 인도폭이 훨씬 좁은 거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예 킥보드를 허용할 수 없는 구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성화도 추구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킥보드 이용 가능 서비스 구역을 준수하는 겁니다.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킥보드 이용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을 나가게 되면 경고음이 나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근데 그 수준에서 벗어나 아예 운행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보행자의 안전 보장 및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킥보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래도 이런 그 이용 지역을 최대한 늘리고 도로 정비와 마무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킥보드 전용 구간 시공 사업 운영인데요. 어떤 이제 단거리지만 차량 소통이 많아가지고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구간에는 이 킥보드가 오히려 이동 시간을 적게 단축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킥보드 전용 구간, 이런 어떤 단거리지만 교통성이 원활하지 않는 구간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강남구 관광 명소 위주로 관광도 하면서 또 어떤 익사이팅한 주변 킥보드도 한번 이용해 보는 그런 케이스에서 어떤 구간을 선정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법규 및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가 없고요. 현재 그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자전거 도로 허용을 했지만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이 아직 2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행법상은 전동 킥보드는 어떤 차도만 이용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차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킥보드가 운전하는 자를 보고 속도를 줄이게 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차도 이용을 오히려 금지하고 자전거도로 인도 주행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이제 지금 뺑소니 사고가 많이 사건 사고로 나오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외부에서 확인하는 번호판을 부여함으로써 뺑소니 방지 및 킥보드 사용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현행법상은 시속 25km 이상의 이륜차만 지자체 장애계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는데 이를 25km, 시속 25km 미만인 전동 킥보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헬멧 착용입니다. 킥보드 자체 및 제도 개선에서 헬멧은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유 킥보드다 보니까 헬멧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킥보드 내에 어떤 신축성 있는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헬멧을 킥보드에 걸어놓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경찰관들 권총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 검정 스프링이 이렇게 툭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신축성 있게 헬멧을 해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쓰고 나고 그 헬멧은 이제 업체에서 충전하고 수거할 때 세척하고 수리하는 등 이렇게 헬멧을 보완하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면은 일단 클렉슨입니다. 경적을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적이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가지고 어떤 보행자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그 근처에 경적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를 한다면 쉽게 보행자에게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행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킥보드 사고를 당하면 이게 재수 없게 좀 걸린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 운전이나 아까 비운행 지역 운행, 헬멧 위반 중에는 이용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관광 산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내국인들이 저희 강남구를 방문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이 킥보드를 사용함으로써 강남구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재미를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는 킥보드 사용 운전면허증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국제면허증을 등록을 합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을 다운받아서 국제면허증을 스캔해서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구정동에 강남구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대여를 하는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강남구 관광 안내도 하면서 킥보드 이용도 대여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압구정동에는 또 한강 보수부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강 보수부지까지의 노선이나 그것도 구간을 설정해서 한강의 아름다움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버스, 지하철 어떤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앱을 깔아가지고 내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지하철이 언제 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킥보드 회사의 그 위치 정보랑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지하철을 타다가 내가 어느 지하철 여기서 내렸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의 앱으로 전동 킥보드가 여기 있구나 없구나를 쉽게 알아서 바로 내가 탈 수 있구나 어딘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교통 정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하는 이런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어떤 끊김없는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강남 관광 활성화 및 친환경 강남도시 구역, 퍼스널 모빌리티의 테스트 베드 제공으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공공의 방점이 있긴 한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관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고 버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운영 업체는 사격이 있지만은 관에서 상당 부분 많이 관여를 하고 보조를 하고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부터 운전을 하고 결혼을 하고부터 강남에 살기 시작했거든요. 강남에 와서 보니까
이 도로가 신세계더라고요. 꼬불꼬불한 길이 하나도 없고 뭐 어디를 가도 이게 바둑판이니까 뭐 돌면은 다 돌아오고요. 근데 길은 잘 닦여 있는데 또 다 막혀 있거든요. 이게 뭔 소용이냐면 길만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운전을 안 했어요. 근데 애엄마는 그 전부터 운전을 쭉 해왔거든요. 저는 그 전에 계속 대중교통만 이용을 했어요. 애엄마는 죽어도 차를 타더라고요. 강남에서 차를 타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 막혀가지고 저는 차를 안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엄마한테 시내 운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버스 타고 가자, 지하철 타고 가자. 그러면 애엄마가 웃깁니다. 그래도 자기는 차 끌고 나가겠다고. 그럼 당신이 운전해. 그럼 시내 운행은 애엄마가 하고 지방으로 나가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강남은 그런 측면에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은 아까 평가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옆에 쌩 하고 지나가면은 진짜 쫓아가서 진짜 쓰러뜨리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가다 보면은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세워놓는데 진짜 길 한가운데 세워놓는지 아니 가로수도 많고 쓰레기통도 많고 뭐 분전함도 많고 그 옆에만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한가운데 세워놔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꼭 이런 거창한 형태의 시설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여소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거치대라든가 주차를 해놓을 공간만큼은 정해진 장소에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장소는 반드시 보행자와 구분이 될 수 있게 도로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도로와 대여소는 반드시 기반 시설로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SOC 기반 마련 차원에서라도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서울의 우리나라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이 환승 시스템과 연계하는 앱을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중에서도 저는 그 도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는 끊긴 곳도 많고요. 자전거는 그나마 문제가 덜한 게 끊겨도 덜한 게 인력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도로로 옆으로 지나가도 큰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든 전동 자전거든 인력 이외의 동력이 들어가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반 시설 조성 여건이 용이하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강남대로나 테헤란로 주변 위주로 시설 기반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이곳에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류스타 거리에 관광용으로 설치를 하고 이곳에는 뭐 특별하게 관광 해설용 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효과는 뭐 당연히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애엄마 같이 이제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접근성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도 집 근처에서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뭐 한류스타 거리 같은 곳에 운영한다면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